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 먼저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들 올해 상반기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하는 가운데 반도체 섹터 중에서 가장 강력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해가지고 이 유리기판 상용화 기대감이 나타나게 되면서 섹터가 굉장히 크게 볼륨 있게 형성이 되고 있었죠. 이렇게 이제 볼륨 있는 섹터에서 움직임이 나타나다 보니까 시장을 주도하는 역할까지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성장까지 기대가 되게 되면서요.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셔야 되는 유리기판 기업들 그리고 기술력들이 어떤 부분이 주목하셔야 되느냐 체크해 볼 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초미세 공정의 한계 봉착은 최근 몇 년 동안 국내 증시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거의 들어보셨을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반도체를 더 이상 미세하게 만들 수가 없으니 당초에는 불가능했었던 메모리 반도체나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서 적층을 하자. 지금까지 이 면적 안에서 얼마나 더 미세하게 그 회로를 만드느냐. 이제 이거 못하니까 이렇게 만든 거를 이제 돈을 들여가지고 패키징을 해가지고 연결을 해가지고 그냥 성능을 더블 뭐 4배 10배 이렇게 그냥 올려버리자. 대신에 돈은 많이 들겠지만 그래서 패키징과 소재의 혁신의 시대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캐시 메모리 쪽에서는 이미 이 3D 패키징이 상용화가 되고 있는데 캐시 메모리 같은 경우는 다들 이제 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결국에 컴퓨터라고 하는 게 CPU와 메모리 반도체가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서 컴퓨터가 작업을 수행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빠르게 데이터를 주고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컴퓨터가 빠르고 성능이 좋은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부수적인 이제 캐시 메모리라고 하는 그런 장치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 CPU와 메모리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캐시 메모리 쪽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적용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성능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돼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미 3D 패키징이 상용화가 되게 됐는데 이제부터는 캐시 메모리 그러니까 부수적인 메모리 자체가 아니라 아예 그냥 메모리 반도체가 CPU와 짬뽕이 되게 되는 3D 패키징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 상용화가 안 된 기술이기 때문에 주가에도 반영이 되지가 않은 그런 부분이겠죠. 지금 최근에 한 2-3년 정도 동안에 AI 반도체 수혜의 전반전 HBM이 독점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이 3D 패키징과 유리기판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반도체에 이제 국한이 되어 있는 증시이기 때문에 지금의 반도체의 가장 중요한 메가 트렌드에 주목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이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특히나 내열성이 그러니까 열이 가해진다라고 막 녹는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뭐 휘어진다라고 하던가 그런 성질이 없습니다.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이런 유기 소재의 그런 뭐 반도체 소재에서는 열이 너무 높게 공정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녹아버리고 부셔져 버리게 되다 보니까 적용이 쉽지가 않았어요. 이 레이저 장비가 그래가지고 이제 반도체 쪽으로 적극적으로 쓰이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 레이저 장비의 활용도가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에서는 활용도가 급증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해당 이제 기술력이 유리기판 3D 패키징에 같이 이제 쓰이게 되면서 해당 기술력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주목을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첨단 패키징 상용화 경쟁입니다. 반도체 초미세 공정의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이겠고요. 그래서 첨단 패키징 기술이
전면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반도체 장비 기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미세 공정을 가능하게 했었던 ASML이라고 하는 바로 이제 이 네덜란드의 기업이었죠. 근데 지금은 더 이상 미세 공정을 추구를 할 수가 없는 수준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 첨단 패키징 기술이 가능하게 되는 일명 이제 TSV 장비라고 하던가 본딩 장비들, 이쪽의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겠죠. 현재 TSMC의 첨단 패키징 2.5D 패키징 기술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 시장을 평정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에서 점유율을 완전히 잃게 되었죠. 첨단 패키징 기술이 바로 이 최신 반도체 칩 성능 발전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이고 있겠다. 그래서 지금 차세대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을 먼저 우리나라 쪽에서 가져올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이 파운드리 시장 쪽에서 공간이 마련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2.5D 패키징이 상용화된 지는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TSMC 쪽에서 2000년대 후반에 이제 상용화를 하게 되면서 2010년대를 지금 이제 지배를 하고 있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때 당시에는 전력 소모가 굉장히 줄어드는 획기적인 기술이었는데 이게 10년 동안 반도체 성능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 장점이 단점으로 전력 소모가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을 정도로 한계에 부닥치고 있어요. 기술 성장이 정체가 되고 있고요. 지금 이 2.5D 패키징에 쓰이는 실리콘 인터포저 같은 경우는 40나노 구형 공정을 통해 가지고 제조가 되고 있음에도 공급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2.5D 패키징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옆으로 패키징을 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능이 좋은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좋은 반도체를 죄다 때려 박아가지고 옆으로 만들기 때문에 제품 크기가 너무너무 커지게 되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현존 최고의 AI 반도체 이제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최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진짜 무슨 반도체가 컴퓨터 본체만하게 엄청나게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의 손바닥 한 두세 개 정도 될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커지게 되고요. 이게 제품 크기가 커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것도 공간적으로 효율성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크기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 AI 반도체만 있다고 딥러닝이 가능한 게 아니죠. 다른 이제 서버용 CPU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낸드 아니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쿨링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갖춰져야 이제 데이터 센터 AI 개발이 가능해지게 되는데 지금 이 제품 크기가 너무 비대화가 되게 되면서 데이터 센터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된다. 특히나 이 제품 크기가 비대화되게 되면은 될수록 생산성이 급감을 하게 돼요.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단점을 없애기 위해서 AI 반도체 3D 패키징 적용을 하는 거를 지금 중점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메인보드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다가 이제 CPU를 넣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자리에다가 이제 D램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꼽아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CPU나 D램이나 다른 반도체죠. 그리고 이제 이런 데에다가 이제 바로 이제 SSD 같은 거 저장 장치를 끼게 되면서 SSD도 그렇고 CPU, D램 전부 다 다른 반도체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PC 시장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PC, 컴퓨터, 그러니까 개인용 PC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데이터 처리가 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처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CPU에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컴퓨터가 CPU와 메모리가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과정이 있어서 작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의 거리가 개인용 PC에서는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서버용 서버용 이제 이런 체제에 있어서는 이 거리도 너무 멀어지게 되고 이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왔다 갔다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전력의 비효율성이 발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줄이자는 거예요. 아예 이 반도체 안에다가 서로 다른 반도체를
짱박아가지고 같은 기판 내에 이제 위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로직 반도체나 메모리 반도체의 데이터 이동 거리를 원래 한 이 정도 되었었던 거리를 이 정도로 좁혀놓은 거예요. 엄청난 혁신이고 전력 소모 같은 경우도 해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스템과 메모리의 물리적 거리를 좁힌 게 바로 이 2.5D 패키징 기술인데, 지금은 AI 반도체의 성능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좁힌 이 자체도 너무 많아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3D 패키징 같은 경우는 이 거리를 좁히는 것을 넘어서 아예 일체화를 시켜버리겠다. 점으로 일체화를 시켜버리겠다. 그래서 2.5D 패키징 대비해서 전력 효율과 비용 부분에서 압도적인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는,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고 있는 혁신적인 신기술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2년에서 3년 정도 동안의 데이터 센터양 AI 반도체 위주로만 첨단 패키징이 적용이 됐죠. 지금 엔비디아의 AI 반도체가 뭐 5천만 원이다, 뭐 중국에서는 웃돈 붙여서 1억이다, 하나에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데, 하나에 이렇게 이제 비싼데 이거를 몇십만 개를 이제 데이터 센터에다가 박아놔야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싼데 수요마저도 급증을 하고 있으니까 비싸건 말건 그냥 첨단 패키징을 때려 박아가지고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수요가 이제 많이 올라가고, 이런 이제 공급 체계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해서 한 2배, 3배 이 정도 이제 되다 보니까 슬슬 이 첨단 패키징, 너무너무 비싼 첨단 패키징이 규모의 경제가 확보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2.5D 패키징이나 3D 패키징이 PC나 모바일, 그러니까 서버를 넘어서 개인의 영역까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3D 패키징의 가장 대표적인 혁신 기술이 AMD의 이제 3D V캐시 기술이겠죠. 이게 캐시 메모리를 CPU 위에다가 올려버린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걸 통해 가지고 AMD가 그냥 게임용 CPU 시장을 그냥 압도적으로 평정을 해버렸어요. 인텔이 이제는 바지가랑이도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격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제 컴퓨터죠, 맥용으로 프로세서에다가 이 3D 패키징을 적용 계획을 밝히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중요한 기술은 이미 3D 패키징이 상용화가 되고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이고 있으나, 방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캐시 메모리는 보조 메모리일 뿐이죠. 이제 메인 메모리가 CPU 위로 올라가게 되는 적층의 궁극의 적층 기술로서 연결이 되게 된다. 최근 10년 동안에 이 2.5D 패키징 기술이 반도체 업계를 평정했습니다. 지금부터 10년 동안은 3D 패키징이 반도체 패권을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캐시 메모리를 넘어서 D램, 그리고 AI 반도체 시장에서는 HBM 같은 이런 메인 메모리의 3D 적층 시기가 임박하고 있겠고요. 지금 현재 1년에서 2년 내에 선두 업체들의 이 3D 적층이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원래 이렇게 거대했었던 이런 기판이, 이런 반도체 패키징이 이제 다시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럼 동일 면적에서 여기서 이제 뭐 한 100만의 데이터를 처리를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성능이 더 좋아지는 거니까 뭐 한 200만을 처리를 하게 돼야 된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기판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넓이에서 100만을 처리를 해야 됐으면은 지금부터는 더 좁은 면적에서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동일 면적 내에서 데이터 처리 용량이 급증을 하게 되면서, 이런 지금 현재 데이터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은 유리기판 상용화밖에 없다. 이걸로 이제 연결이 되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2차 전지의 신기술들이 적용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특정한 한 기술이 상용화가 되게 되면서 혁신적인 2차 전지의 개발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도 뭐 단결적 양극재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음극재 같은 경우는 뭐 실리콘 음극재 쪽이라고 하던가, 여러 가지 신기술들이 다 융합이 되어 가지고 차세대 이제 뭐 지금 이제
배터리인 뭐 테슬라의 뭐 4680 배터리 이런 것들이 이제 양산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향후 이제 차세대 반도체에서는 3D 패키징에다가 이런 유리기판 상용화 여러 가지 기술력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됐다. 그래서 이때 당시 때 이제 해당 관련된 종목들이 전부 다 올라가게 됐었죠. 이게 반도체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HBM과 AI 반도체 3D 패키징 기술 준비하고 있어요. 이미 이제 준비는 끝냈죠. 이쪽에서 이제 체크가 되고 있는 기술들 상용화 이제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패키징으로 AI 반도체 기술의 역전을 기대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지금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내열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당초 이제 반도체 장비에서는 좀 적용이 어려웠었던 레이저 공정이 굉장히 유리기판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게 될 거예요. AI 반도체 전반전이 HBM이 수혜를 독점을 했다라고 하면은 후반전이 바로 이 3D 패키징과 유리기판 지금부터 이제 상용화가 되게 되면서 5년, 10년 동안 핵심 기술력으로서 부각이 되게 될 것이다.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SFA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같은 국내 대표 IT 장비 개발 기업입니다. 첨단 반도체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 레이저 장비 개발을 완료를 하게 되었고요. TGV 공정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CPU 위에다가 메모리를 올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래쪽 기판과 지금 이제 이 전기적 신호를 한 방에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 버려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엘리베이터를 뚫어 버리는 겁니다. 이 뚫는 공정이 이제 TGV 공정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싱귤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웨이퍼 이제 이 부분에서 사용 가능할 수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네모나게 자르는 그런 이제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제 유리기판용으로 장비를 개발하게 되면서 즉시 상용화 가능하게 기술이 이제 완성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현재 SFA 10년 만에 최저가 수준의 주가입니다. 지금부터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저셀입니다. 반도체 패키징 본딩 장비 제조 기업이겠고요. 세계 최초로 면레이저 광학 기술을 개발을 한 기업입니다. 레이저 본딩 장비를 개발하고 있겠고요. 현재 유리기판 본딩 장비를 이제 이 레이저 기술력을 통해 가지고 개발을 하게 되었는데 현재 인텔과 마이크론 등과 테스트 중입니다. 상장 이후 최저 수준의 주가이고요. 바닥 탈출을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유리기판 본딩 장비 개발하게 되면서 인텔과 이제 협력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인텔과 TSMC와의 협력이 이제 기대가 되고 있겠죠. 해당 수혜 같은 경우도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우리 급등 타이밍 시청해주시는 분들에게 다양한 투자 관점들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는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기대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시해드리는 게 어렵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단타 종목을 제시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무료 단타방을 운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고요. 실제로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토니몰이라는 종목 이제 말씀을 드려가지고 당일 바로 20% 급등이 나타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기대되는 종목들 단타 공략하시라고 이렇게 이제 좀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단타를 넘어서 두 자릿수 이상 큰 수익 또 한번 노려보실 수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여기서 투자 전략 자세하게 좀 제시해드리고 있어요. 요거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처음으로 오픈을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 모든 분들 빠르게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말 넘어가면 이제 입장이 안 되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입장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영상 시청하고 계시는 이 화면에서 보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화면이 아니라
여기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 이름을 누르게 된다라고 하면은 유튜브 메인 화면으로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겠죠. 이 유튜브 메인 화면 맨 위에 여기 설명칸에 T로 시작하는 링크가 있습니다. T로 시작하는, 안 보이시는 분들은 더보기 누르시면 되겠고요. 이거 누르시게 되면은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단타방 입장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금 텔레그램이라고 그 해외 이제 메신저 통해 가지고 입장이 가능하신 거니까, 지금 현재 카톡 쪽에서는 주식방 개설 자체가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 텔레그램으로 진행이 되니까 이거 링크 눌러 가지고 입장을 하셔서 빠르게 들어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급등 타이밍 여러분들 시청해주시는 분들의 실전 계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또 영상 도움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잊지 마시고 꼭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버튼, 댓글 하나하나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요,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